문재인 정권의 외교 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인가 봅니다. 오늘도 이풀기 토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부에서 이 외교부의 TF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실 쭉 조사해온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해서 이 문제 짚어봤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 여쭙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내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제무대에서의 굴욕 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 현안도 정치 보복에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국민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TF의 오늘 이런 발언은 이것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정을 한 건데요. 정두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똘똘해졌는데 이 부분은 되게 정치 감각이 없게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잘못한 것 중에 외교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현안으로 남겨두는 게 낫고 물론 미국의 이제 압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이 안 좋잖아요. 네. 그때도 안 좋지만 지금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 반응을 내놓으면 네. 한국당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 정부하고 이제 연을 끊어야죠. 자유한국당은 새로 태어나려면. 그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연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전 정부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방어하려고 그러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 박근혜 정부 연을 자기들이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어리석은 것 같아요. 당면까지 바꿨는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살아나기 힘들죠. 오,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네요.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막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무리 홍준표 대표 그 친박을 털어내고 예. 당을 혁신한다고 해도 네.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한 몸뚱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제원 대변인의 네. 그 말이 야.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입증시켜 줬다고 봅니다. 예.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거 위안부 문제. 이 합의를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나마도 지금 이게 외교부에서는 염려하고 또 그 조심스럽게 다뤄갔던 문제를 네. 또 일정 정도 좀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정원장이 나서서 네. 또 이제 결국 비서실장으로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이병기 이병기 실장이 직접 네.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진두지휘했다고 봐야죠. 이렇게 했던 문제를 이거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새누리당은 한 몸뚱이다. 이렇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건 예.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판단을 내리실 문제인 것 같고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기상청에서 7시 30분 발로 발표했는데 또 여진이 있었다네요.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점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래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포항 시민들께서 상당히 이제 놀랐고 그게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하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의 본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간보기 토크로 잠깐 했던 거 오늘 좀 몰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 벌써 사실상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됩니다. 어느 당이 이길까요? 정돈 의원님. 뭐 지금 같아서는 여당이 이기겠죠.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 여당이 지지율이 지금 뭐 거의 50%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압승입니까? 완승입니까? 신승입니까? 이기더라도 종료가 다르잖아요. 지금 같아서는이라는 단서를 달고 이제 압승을 할 텐데. 네. 이제 변수는 또 많아요.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네. 이제 여당이 또 자충수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이게 얘기가 옆으로 세면 안 되지만 UA 특사 문제만 해도 사실 이거 되게 자충수거든요. 네. 이거 이제 나중에 큰일 날 겁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뭐 진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면은. 네. 추락할 수가 있죠. 근데 하여간 현재 같아서는 압승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지금처럼 간다면은 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네.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특별한 지금 주자가 첫 번째로 있지 않고 네. 두 번째로 지금 홍준표 체제가 네.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다. 오늘 아까 뭐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도 보여졌지만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로 또 안철수 유승민 신당이 네. 자기들이 그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술술 잘 갈까 네. 이런 의문들. 그러면 예. 정치 지형 자체도 예. 결국은 민주당에게 불리할 게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이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이제 그 선고 나오기 전에 이 시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정도원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무죄가 확정되면 그건 정부 여당한테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뒤에 이게 SNS에서 엄청 화제된 거 아세요? 몰라요. 아무튼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간판 홍준표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도움이 안 되고요. 이제 네. 한계죠. 그리고 한계다? 이제 여기까지고요.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서가부 의원께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했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지지율이 낮고 간판이 홍준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후보들이 안 붙습니다. 누가 그걸로 가겠어. 지금부터 이제 선거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네. 그 두 명이가 그 사이. 네, 근데 후보가 이제 붙지를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억지로 그냥 뭐 떠밀려서 나가는 후보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기가 쉽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의당하고 어쨌든 바른정당하고 통합은 할 텐데 예. 안철수 뭐 유승민이야 워낙 우파고 네. 안철수도 이제 우양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는 야당이 표를 갈라먹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당하고. 여당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은 국민의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표를 갈라먹었지만 이제 지방선거는 그 반대가 돼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당하고 갈라먹게 돼요. 결국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돌아서서 표정 관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뭐 그 두 야당이 서로 이제 그 야당 표를 갈라먹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판에 제일 중요한 게 큰 게 네. 중요하고 큰 게 구도거든요. 그렇죠. 예. 크게 구도가 어떻게 가냐는 건데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지금까지의 선거가 자유한국당 보수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진보 쪽이 어쨌든 갈라져서 네. 뭐 이 그 선거 연합을 하냐 마냐 네. 이걸 가지고 늘 선거 그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수 쪽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져서 선거연대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그 논란을 일으킬 거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보면 어떤 전망을 하냐면 그러니까 통합신당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네네. 통합신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연합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내고 서울시장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후보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지 않겠느냐라고는 전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그래서 그 전망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죠. 예. 그 전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루어지기는 설사 뭐 어렵겠지만은 네. 이루어진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예. 크게 위협적일 수는 없죠. 위협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금 그 이른바 지난 총선으로 보면 호남표를 국민당에서 거의 그 과반 이상을 가져갔잖아요. 절반 예. 이상을. 예. 그러면은 그게 뭐 비단 이 그 호남만이겠습니까?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러 가지 이 국면들이 네. 구도 지형들이 민주당의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야죠.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신당하고 선거연대를 하면은 예.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할 만한 게임이 될 거예요. 근데 선거연합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전망을?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게 어렵다. 예.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이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또 수도권이라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에 꽂히고 상징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안 내겠다. 이게 정당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긴 넣지만 이게 그냥 뭐 경력 관리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별로 표가 분산 안 될 그런.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걸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이 7차 지방선거가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모든 지방선거는 예외 없이 집권당이 패배했습니다. 네. 중간평가 성격으로. 예.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지금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좀 기간이 짧죠. 예. 다른 정부보다 예. 선거를 일찍 했기 때문에. 예. 근데 하여간 중간평가라는 이제 그 프레임에 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충수를 많이 두고 하다 네. 보면은 네.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 이걸 네. 이제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내일 치러진다면 전제니까 6개월이 남아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뭐를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사람 낳고 이념 낳지 이념 낳고 사람 낳냐 그건데 네. 너무 이제 정책이 이념 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노동 정책이나 뭐 탈원전이나 네. 부작용이 막 생기거든요. 예. 최저임금이나 정규직이나 또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게 지금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전 때문에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사람들이 또 지금 UA 사태가 만약에 사실대로 이제 야당이 주장한 대로 드러나면 또 그것도 굉장히 여론이 나빠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 사자성어가 파사 현정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걸 골라내고 바른 거를 밝혀낸다는데 잘못된 걸 골라내는 데만 집중하고 바른 거를 밝혀내는 일은 별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 잠깐만 그 정도원 의원께서는 계속 UA 생각 그 건이 글쎄, 자꾸 그 얘기가 나오네요. 정부 여당한테 대단히 불리한 것으로 이제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예. 일각에서는 전혀 아니다. 180도 다른 얘기도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아니라 네. 보세요. 벌써 말이 5번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레바논 파병 장병 격려한다고 갔다가 갔다고 그랬다가 네. 그다음에 정부 교류차 갔다 그랬다가 왕세자 요청 때문에 갔다 그랬다가 양국 관계 개선 박근혜 정부 때 나빠져서 개선 때문에 갔다 그랬다가 대통령 친서 전달하고 갔다. 말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원단이 밀실 정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거 굉장히 이거는 제가 지금 좀 위험한 거예요. 아주 조금 네.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예, 서가분 의원님 지금 그 우리 말씀해 이거는 조금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5번 바뀌었다 그랬는데, 물론 이거를 처음에 하나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5개를 다 나열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랬지만은, 네. 통상 그래서 좀 약간의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던처럼 파병군인들 위문하러, 그 다음에 뭐 왕세자 문제라든지, 뭐 이게 5가지 여러 가지 다들이, 예. 결국은 특사가 가서,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는 왕정 국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했던 구체적 얘기들이, 외교 관계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대통령이 가서 합의한 것들을, 서로 발표하기 전에는, 네. 그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발표하지 않거든요. 내용들을. 네. 그것을 지금 내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예. 그야말로 참 이게 뭘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아무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사실은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요. 예. 시간치랑 그렇습니다.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야기를 네. 진척을 시키는 건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또 오겠다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다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냉가슴 앓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다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썰도 있다라는 점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대로 이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외교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공개를 못하는 데서 그러니까 냉가슴 앓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예. 뭐 그 정도로만 하고
위안부 TF 발표 피해자 할머니들만 2번 울렸습니다. 경솔합니다. 유능하지도 못합니다. 전임 정부 비판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더 숙고하고 더 신중하게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2번 울리는 일입니다.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일본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인가 봅니다. 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하질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현안으로 남겨두는 게 낫고 물론 미국의 이제 압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이 안 좋잖아요. 네. 그때도 안 좋지만 지금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 반응을 내놓으면 네. 한국당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 정부하고 이제 연을 끊어야죠. 자유한국당은 새로 태어나려면. 그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연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전 정부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방어하려고 그러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 박근혜 정부 연을 자기들이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뭐 어리석은 것 같아요. 당면까지 바꿨는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살아나기 힘들죠. 오,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막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무리, 홍준표 대표, 그 친박을 털어내고, 예. 당을 혁신한다고 해도, 네.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한 몸뚱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제원 대변인의 네. 그 말이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줬다고 봅니다. 예.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 위안부 문제, 이 합의를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나마도 지금 이게 외교부에서는 염려하고 또 그 조심스럽게 다뤄갔던 문제를 네. 또 일정 정도 좀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정원장이 나서서 네. 또 이제 결국 비서실장으로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이병기. 네. 이병기 실장이 직접 네.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진두지휘했다고 봐야죠. 이렇게 했던 문제를 이거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새누리당은 한 몸뚱이다. 이렇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건 예.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판단을 내리실 문제인 것 같고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기상청에서 7시 30분 발로 발표했는데 또 여진이 있었다네요.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점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래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포항 시민들께서 상당히 이제 놀랐고 그게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하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의 본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간보기 토크로 잠깐 했던 거 오늘 좀 몰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 벌써 사실상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됩니다. 어느 당이 이길까요? 정돈 의원님. 뭐 지금 같아서는 여당이 이기겠죠. 더불어민주당이? 예. 여당이 지지율이 지금 뭐 거의 50%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압승입니까? 완승입니까? 신승입니까? 이기더라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지금 같아서는이란 단서를 달고 이제 압승을 할 텐데. 네. 이제 변수는 또 많아요.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예. 이제 여당이 또 자충수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이게 얘기가 옆으로 세면 안 되지만 UAE 특사 문제만 해도 사실 이거 되게 자충수거든요. 네. 이거 이제 나중에 큰일 날 겁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뭐 진실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면은. 네. 추락할 수가 있죠. 근데 하여간 현재 같아서는 압승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지금처럼 간다면은 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네.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특별한 지금 주자가 첫 번째로 있지 않고 네. 두 번째로 지금 홍준표 체제가 네.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다. 오늘 문재인 정권의 외교 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인가 봅니다. 오늘도 이풀기 토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부에서 이 외교부의 TF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실 쭉 조사해온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해서 이 문제 짚어봤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 여쭙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내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제무대에서의 굴욕 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 현안도 정치 보복에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국민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TF의 오늘 이런 발언은 이것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정을 한 건데요. 정두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똘똘해졌는데 이 부분은 되게 정치 감각이 없게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잘못한 것 중에 외교